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맡은 아나운서 정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특별 세션은 팬데믹 이후의 평화,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를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이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사회 안정과 국가 간 신뢰, 나아가 국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태 환경 변화, 국제적 이동성의 확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보건은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과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자 평화와 번영의 핵심 의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제 협력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과 국가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빈분 앞쪽으로 모셔서 축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공간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된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1번째 맞는 제주포럼 중에서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WHO와 함께 세션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주셨는데요. WHO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의 지역 응급국장이십니다. 지나 사만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담당관이신 이지아 담당관님께도 고마움을 씁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혁신의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라병원의 김성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냈고 이제 또 새로운 21세기 발전을 위한 걸음을 한 걸음씩 더 앞으로 진일보하게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보건소와 지역의원 간의 원스톱 영상 시스템, 원격 영상 진료 시스템을 제주도 내 전 보건소 지소에 이루어 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제주도가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1차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주치제도를 대한민국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주치 등록을 마치면서 이용을 하면서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되면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12세 이하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5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주치의제가 제주도의 1차 의료를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받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응급의료 체계 혁신도 가장 큰 속도를 내며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6개 지역 내 2차 의료기관의 협력이 상당히 취약했었는데 지금은 한라병원과 제주학교병원을 중심으로 6개 병원 간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응급의료 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응급의료 혁신을 제주도가 가장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가치 돌봄이나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또 간호 분야에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한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달에
지지난주였죠. 보건의료 분야, 돌봄 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직자들을 새롭게 임용했는데 70명 가량을 보건직 또 간호직으로 새롭게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병원 현장도 중요하고 우리 공직에서의 경험도 많이 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정은 보건의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이고,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축하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평화,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 특별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특별 세션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조망해 주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님께서 기조 연설 메시지를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세계보건기구를 이끌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글로벌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를 이끌어 오신 세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리더신데요. 지금부터 사무총장님 기조연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Honorabl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Jong Eun-kyung, dear colleagues and friends,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ddress you today, and I'm sorry that I cannot be with you in person. 5 years after COVID-19, the lessons of the pandemic are clear. Infectious diseases do not respect borders, and no country, however well prepared, can protect its people alone. Since the pandemic, over the past 5 years, WHO, our partners, and many countries have put in place many initiatives in response to those lessons. To improve the world's ability to detect and respond to threats faster, we established the WHO Hub for Epidemic and Pandemic Intelligence in Germany. And to build country capacity, we established the Pandemic Fund with the World Bank. To improve sharing of pathogen samples, we set up the BioHub in Switzerland. To strengthen sharing of vaccines, therapeutics, and other tools, we established the Interim Medical Countermeasures Network. To enhance surge capacities for emergencies, we founded the Global Health Emergency Corps. And to improve local production, we established the mRNA Technology Transfer Program in 15 countries with a hub in South Africa. And the Global Biomanufacturing Workforce Training Initiative, including the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any countries were interested in hosting the hub, but one of the main reasons we decided to base it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In meetings with official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Interi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Food and Drug Safety Agency, I saw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hosting this important hub for global health security. WHO thanks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partnership and for honoring its commitment to the hub, which has already trained more than 4,000 participants globally. We look forward to deepening our partnership and the impact of the hub in the years ahead. In addition to all these initiatives, WHO member states have also adopted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last year they adopted the WHO Pandemic Agreement, a landmark instru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final piece of that agreement is the 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System, the PABS Annex, which will help ensure that when the next pandemic threat emerges, the tools to fight it are shared fairly and fast. Although the negotiations have taken longer than planned, member states remain committed
to completing them. We value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in finalizing a strong PUBS Annex that ensures timely sharing of pathogens and equitable access to the tools that derive from them. The Republic of Korea has long been a valued partner to WHO and a strong voice for multilateralism in this region and beyond. I thank the Jeju Forum for convening this important conversation and for keeping global health at the heart of the peace and security agenda, because in the end,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감사합니다. I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의미 있는 기조 연설 전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께서도 오늘 영상으로 기조 연설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을 이끌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는데요. 현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과 글로벌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 정책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기조 연설 메시지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님, 차지호 의원님, 진아사만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국장님,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건 전문가와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주 포럼에서 여러분을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 포럼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제협력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대화의 장입니다. 오늘 저는 팬데믹 이후의 평화,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글로벌 보건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은 국경을 구분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보건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WHO 리더십 아래 회원국들은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공평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팬데믹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 식량위기,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은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입니다. AI는 질병 감시와 예측,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신약 및 백신 개발,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 글로벌 보건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혜택이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역량의 차이는 새로운 보건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AI 활용 역량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과 미래 발전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보건의 미래가 혁신과 연대라는 두 축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진단검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에 대응하였습니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감염병 감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mRNA 기술을 비롯한 차세대 백신 기술은 미래 감염병 대응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AI를 활용한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특정 국가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활용하는 공동의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AI for all, AI to solve global challenges라는 비전 아래 AI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또 다른 축은 연대입니다. 연대는 혁신의 성과가 모든 국가와 사람에게 다 모두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힘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은 WHO를 중심으로 가비, 세피 등 주요 국제보건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감염병 대응 및 백신 개발과 보급 등 글로벌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WHO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사업은 실천하는 연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백신과 의약품의 생산과 개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생산 역량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백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WHO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운영하며 개발도상국의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각국이 스스로 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보건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정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은 평생 동안 헬스 포 올의 가치를 실천하며 세계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이종욱 펠로우십을 통해 전 세계 보건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된 이래 30여 개국에서 1,500여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국가 단위의 의료 체계를 혁신하는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지난 제79차 세계보건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이종욱 사무총장 서거 2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테드로스 사무총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헌정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연대를 통해 그 혜택을 모두와 나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보다 공평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 이종욱 사무총장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헬스 포 올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전인 헬스 포 올, AI 포 올을 국제사회와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행동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시작된 우리의 연대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포용적인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은경 장관님께서 오늘 세션 주제에 맞는 기조 연설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글로벌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세션의 좌장님은 차지호 국회의원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었는데요. 제주 지역의 기상 악화로 예정보다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좌장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이재하 국제협력 담당관님께서 임시로 좌장님을 맡아서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갑작스럽게 자리 맡아주신 국제협력 담당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참가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담당관님, 김성수 한라의료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진아사만 WHO 서태평양 지역 사부소 지역 응급 대응 국장님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I'd like to invite our moderator and panelists up to the stage. An interpretation device is placed in each table, so if you need interpretation service, please feel free to use the receiver. 네, 통역 수신기의 경우에는 마련이 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사용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담당관 이지아입니다. 잠시 차지호 의원님 오실 때까지 간단하게 자장을 맡았는데요. 우선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제가 소개드리는 것보다는 각자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해서 그럼 김성수 병원장님부터 진행해 주셔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의료재단 이사장 겸 한라병원장 김성수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병원협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진아사만 WHO 위프로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의 긴급 비상대응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nnyeonghaseyo. Nice to be with you all. My name is Dr. Gina Saman from the Regional Offic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ased in Manila. I'm an epidemiologist focusing on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 am very proud to be here. Our region covers 38 countries and areas, and we're very glad to be part of this initiative and being part of Jeju Forum. Thank you. Back to you, Gia.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지호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도착하셔서 이제 무대 위쪽으로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님 양력 간단히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차지호 국회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정책과 미래 보건의료 체제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특히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글로벌 보건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다시 한 번 더 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 주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문제랑 AI 문제,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삶에 이제 큰 위기를 올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생길 줄은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연착이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시간 맞춰서 올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소개들은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오프닝을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오프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의 평화,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보건 리더십 강화,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는, 이제 팬데믹은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가장 큰 글로벌 위기, 한국에 왔던 위기는 이제 팬데믹이었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팬데믹, 지금 WHO나 이 글로벌 보건 의료 체계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 한계에 부딪혔던 이제 글로벌 헬스 전체, 전 지구적 거버넌스가 굉장히 망가지고 우리가 분열의 끝자락을 봤죠. 각 백신 문제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서로 이제 백신을 이제 주도권을 놓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문제는 가장 고르게 퍼지면 퍼질수록 전체 이제 팬데믹의 가능성이나 이게 팬데믹이 정리되는 가능성 높아지는데, 각 국가가 국경별로 이제 어떤 국가들은 실제 필요량보다 과다하게 이제 백신을 확보하고, 많은 국가들은 이제 제대로 된 기본적인 백신도 가지 못하는 형태로 들어갔었죠. 그랬을 때 전체 글로벌 헬스의 문제는 이제 전체 글로벌 단위에서 작동하는 모델들이 있을까? 혹은 반대 차원에서 이 리저널한 단위에서, 이제 동아시아면 동아시아, 유럽은 유럽, 그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전체가 아니고 남동 아프리카 지역, 서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역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극심한 분열이 어떻게 우리 지구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가, 그리고 이 분열된 사회 체제, 그 국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든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 다니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 질문을 좀 더 미래적으로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 앞으로 미래 닥칠 위기들은 어떤 위기일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보건의료 위기가 똑같이 반복되기보다, 아마 코로나를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올 미래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측하기가. 근데 몇 가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언제나 미래든 현재 원형들이 있으니까. 하나는 기후 변화예요. 이제 기후 변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주도가 평균 기온이 좀 높아져서 여름이 좀 덥다,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들이 좀 많이 생겨서 우리의 건강을 미치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온열 질환이 아무리 많아진다가 하더라도 한국에 예를 들어서 자살로 인해서 초과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숫자보다 많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위태롭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탄소 배출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제주는 특히 그런 노력에서 좀 앞서가는 것 같고. 근데 기후 변화가 사실 우리 인류를 큰 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큰 위기를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여름이 좀 더 뜨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연쇄적 충격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 연쇄적 충격이라고 하면
기후 변화가 뭐 극단적 기후를 만들어내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기후 취약국 같은 경우는 뭐 식량 안보 문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특정 지역에 기근이 오거나 아니면 기근이 오지 않더라도 이제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대량의 이주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그 안정성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졌던 묘한 인종 간의 균형들이 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안정성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면서 그 지역은 분쟁이나 국소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분쟁이 뭐 조금 더 심각한 전쟁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 모든 게 무너지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한 이제 연쇄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 나라뿐만 그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뭐 중동의 상당 부분 혹은 그 뭐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의 상당 부분을 강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글로벌 사우스, 특히 기후 취약국 전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위기들이 2차, 3차 경제적 안보 불안정성을 만들면서 결국 유럽이나 한국 같은 기후에 조금 덜 취약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에 의한 연쇄적 충격이 전 지구적으로 올 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팬데믹 하나로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그 팬데믹이 다음 팬데믹에 대해서 저희가 100%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연쇄적 충격과 동시에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팬데믹과 기후 위기가 함께 오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생각해 보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글로벌 위기랑 이제 인도주의 활동가로 지난 20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저 같은 글로벌 위기를 현장에도 있었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 위기를 막을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인류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이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의료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될 거고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의 굉장히 큰 위기 요소들인 거죠. 이랬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하면 왜 없을까? 그랬을 때 그 위기의 많은 요인들, 취약성들은 분열 때문에 오게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는 거의 연결돼 있잖아요. 한국이 우리가 특정한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 나갈 때 그건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지역의 특정한 경제적 서플라이 체인들과 연계돼서 우리가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지금 한류도 휩쓸고 있고 다른 국가들 연결돼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연결성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정치 시스템은 사실상 분열된 정치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정치 체계가 완결돼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는 주권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체계가 만들어지게 분열돼 있을 때 우리는 정치 시스템만 분열돼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시스템도 분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케냐와 이 모든 국가들이 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지식들은 소통하고 약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하게 수출입이 되는데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들은 또 수출입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 시스템은 가입기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유엔 기구들 혹은 다자주의적 플랫폼들이 이런 국가와 정치와 사회 시스템의 분열을 많이 완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지원 기관들도 그렇고 WHO 같은 기관들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 이제 특정 국가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빠질 때 그거를 완충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또 저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단적인 예로 인류의 절반은 아직까지 이 높은 수준의 의학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21세기 중간에 의학 지식이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시스템이 인류의 절반은 닿지 못하고 있을까? 그랬을 때 이런 팬데믹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 정치와 사회 시스템 분열돼 있지만 이제 바이러스든 자유롭게 넘나드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현대 정치 시스템, 현대 세계 시스템이 가졌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에 더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연쇄적 충격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AI,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우리 고용 시장, 노동 시장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 젊은 우리 청년 그룹들이 많은데 여기 청년 그룹들과 그 아래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전환 과정 안에서. 그랬을 때 결국 세계가 AI로 인해서 고용 없는 생산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뭐 제조 AI 만들어서 뭐 다크 팩토리 만들고 이제 로봇이 뭔가 다 해준다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상당수가 사실 노동자들 대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정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경제적 취약성이 AI로 더 탄탄해질까?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이 과도기가 지나면 그 고통의 뭐 북한에서라도 고난의 행군 시절이 지나고 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15년 정도에 AI가 과연 우리가 경제와 노동 시스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까?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런 분절의 세계에서 더 분쟁과 전쟁 가능성을 더 높이고 우리 제주 포럼의 주제인 평화와 반대되는 반평화적인 질서로 나가게 됐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전 세계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또 다른 한쪽으로 AI가 이제 이런 분열과 이제 전쟁에 이미 쓰이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non 스테이트 액터들, 이제 국가 단위 전쟁 말고 반군이라든지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AI를 통해서 뭐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미래는 현재 그대로 뭐 미래학자로서, 국회의원이기 전에 미래학자로서 얘기하면 이대로 진행을 되면 인류는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로 접어들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다자주의 질서, 유엔기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대로 가게 되면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유엔이 가진 다자주의 질서에서 발을 좀 빼고 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내부 위기로 인해서 다자주의 질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주도권을 상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게 뭔가라고 하면 일단 다자주의 질서든 혹은 뭐 소다자주의 미니라테럴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큰 전 세계적 위기를 겪고 만들어진 유엔 시스템인데 지금 유엔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쉽게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위기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은 아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 국가들보다는 동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주도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에서 피스 포럼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지구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위기들에 대해서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에 기대야 됩니다.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에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그 방향을 제대로 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런 전지구적인 오는 위기는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뭐 한 20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서 AI로 제 연구 방향과 뭐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랬을 때 AI가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인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 수많은 시스템, 국가, 정치, 사회 시스템은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거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뭐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한 20년씩 안정시켜야 되니까 실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오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고, 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가졌던 불평등성, 기존의 사회 시스템, 헬스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가졌던 국가 간의 불평등성이 이 AI라는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변화로서 전 세계가 한번 이 불평등성을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AI 기본 사회라는 정책을 들어보셨잖아요. AI 기본 사회가 결국 인텔리전스 시스템, 의료, 교육, 뭐 금융, 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진 인텔리전스,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한계를 AI를 활용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거고, AI는 이때 산업 간의 경쟁이나 혹은 소버린 AI 같이 국가 간의 경쟁한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퍼블릭 인텔리전스, 공공지능의 형태로 저희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국경을 넘어서 혹은 세대를 넘어서 혹은 지역 간의 격차를 넘어서 공공지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이제 기후에 관련된 게 격차들 혹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격차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 기후 취약국 혹은 위기가 먼저 오는 국가들이 적어도 이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그 휴먼 인텔리전스가 예를 들어서 보면 격차가 심하다는 거는, 한국은 의사들이 많고 동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나의 많은 지역들은 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1차 의료 시스템을 AI와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 혹은 간호사와 함께 AI가 협력하게 하고, 그랬을 때 AI가 이제 이 그룹들을, 이런 1차 의료 시스템들을 의사에 준한 진단력과 어떤 처방 능력을 갖게 만든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주요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축, 그러니까 한국만 AI 기본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글로벌 AI 기본 사회가 된다는 이전 아젠다를 걸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 여러 얘기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최근에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UN 9개 유엔 기구들이 연대체를 한국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WHO, UNDP, 뭐 유니세프 혹은 UN 난민기구와 같은 유엔 기구들의 AI 기능들이 한국에 있는 단일 캠퍼스에서 협력하는 캠퍼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미 만들어져서 27년에 이제 가동하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은 안 정해졌어요. 제주가 될지 경기가 될지 인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의 새 당선인 분도 이걸 제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력 플랫폼, 그것도 AI를 공공지능으로 이용을 해서 글로벌 이제 다중 위기, 다중 복합 위기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한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이 이런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새로운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한 축으로 의료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또 교육 문제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후의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팬데믹을 겪었을 때 이 위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형돼서 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현재 우리가 가진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대는 미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그게 AI와 같은 글로벌 전환들을 만들어 놓는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다자주의의 한 축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또 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토론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겠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조금 더 원활한 토론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가능하면 짧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라운드 테이블처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라 메디컬 센터의 그 체어이신 김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수 박사님께서는 소개를 먼저 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진행시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주 며칠 전에 팬데믹 이후의 평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상당히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패널로 어떤 분이 참여하시나 하는 걸 봤더니 오늘 차지우 의원님처럼 보건환경 전문가로 아주 20년 이상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분이 아주 참여하시고, 그리고 지나사만 분처럼 WHO에서 아주 이 보건 분야에 세계적인 또 전문가가 또 참여하시는 그런 패널들이 보여서 상당히 저로서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를 해야 이게 적당할런지. 근데 그런 아주 고민 속에서 제가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쭉 지내오면서 겪었던 그런 부분과, 그리고 2018년서부터 5년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부의장을 역임하면서 남북관계의 그런 평화 정착과 관련된 부분에 역할을 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 평화 정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아마 우리 차지호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부실한 그런 자료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짧은 시간인데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제주의료원장의 경험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한라병원은 1976년 개원 이래 반세기 동안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해 오면서 지금까지 제주 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주의 의료 역량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흐름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여전히 섬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특히 중증의료, 응급의료,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의료의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한라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 지원단, 딱텔기 운영 등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에 필요한 중증 응급 필수의료 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 저에게 팬데믹은 단순히 감염병 대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라는 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가 지역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평화의 기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시기에 팬데믹을 함께 겪었고 자연스럽게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과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북한의 감염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보건 리더십이 정말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
것이 되려면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역까지도 생명 안보의 시야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 한 병원이나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WHO는 감염병 위기에서 위험을 조기에 알리고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며 각국의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보건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원, 지저스, 코백스와 같은 국제협력 체계는 감염병 대응이 감시, 정보 공유, 백신 접근, 현장 대응, 취약국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방역, 진단검사, 치료체계, 백신 접종, 정보 공개, 의료자원 조정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대응의 최종 현장은 결국 지역병원과 보건의료인, 환자와 주민이 마주한 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주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중앙의 지침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지역의 병상, 인력, 응급의료, 필수 진료 체계와 결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글로벌 보건 리더십은 국제기구와 중앙정부의 선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의료 현장에서 구현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의 보건 리더십은 국제 기준, 국가 조정, 지역 현장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체계여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과 같은 취약 지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보건 협력도 국제기구, 국가, 지역, 민간이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세션의 중심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평화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단순히 코로나 이후의 보건 정책을 되돌아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팬데믹 이후 우리는 과연 평화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보건 의료를 국제협력이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평화는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의료 접근에서 배제되는 지역을 줄여가는 것도 평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보건 리더십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 형평성, 회복력, 신뢰, 연대, 평화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의 핵심은 감염병 조기 감시, 정보의 투명한 공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취약 지역의 지원,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 강화입니다. 팬데믹은 개방된 국가들만 안전해서는 세계가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제한된 지역, 분쟁 지역, 제재와 고립 속의 취약 지역,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논의에 다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과 감염병 대응 역량은 이번 세션에서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아탈리는 팬데믹 이후에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생명경제로의 전환으로 설명했습니다. 생명경제는 보건의료, 돌봄, 환경, 안전을 사회와 경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감염병 관리와 한반도 보건 협력도 바로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협력은 평화의 기반이자 가장 지속 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이 한 국가 안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염병은 국경, 군사분계선, 제도와 체제의 차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감염병 관리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생명 안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결핵, 말라리아, 수인성 감염병,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 신종호흡기 감염병은 국경을 기준으로 관리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보건협력의 시야에 밖에 두는 것은 한반도를 생명 안보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일입니다. 저는 북한의 감염병 관리를 단순한 대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가 함께 안전해지기 위한 인류 공동의 보건 안보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은 폐쇄 사회와 감염병 위기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복잡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해오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료 역량이 30년, 40년 전 수준에 머문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았다면 우리는 과연 그 위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북한의 팬데믹 상황을 바라볼 때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북한은 단지 외부와 단절된 폐쇄 사회일 뿐 아니라 보건의료 역량, 위생 환경, 영양 상태, 의약품 접근성 등 여러 취약 요인이 겹쳐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겪었을 팬데믹의 충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보다도 더 훨씬 어렵고 복합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초기 국경 봉쇄와 강력한 통제 중심의 방역 전략을 선택했고 비상방역법과 수입물자 소독법 등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비상방역 지휘체계를 구성하여 국가 조직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정보, 백신 접근, 필수 의약품 공급 등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팬데믹은 단순한 방역 위기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성의 위기, 인도주의 위기, 인간 안보의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아주 촉박한 관계로 우리 차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2분 내로 마무리를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주형 보건 평화 협력 모델을 생각할 때 가장 상징적이고 설득력 있는 협력 대상은 제주와 양강도 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강도는 백두산과 삼전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 관광의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고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이자 생태와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라와 백두는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이며 생태 환경 보건, 농업, 관광 협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협력이 인간 안보의 차원에서 첫 시작은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낮은 단계의 이제부터 차분히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한라산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생태 보건 공동 연구로 협력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산림 치유, 고산 지역과 섬 지역의 건강 관리,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기후 건강 프로그램도 중요한 협력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건 인력의 교류와 교육, 기후와 감염병 정보 공유, 진단 검사, 역량 강화, 재난 대응, 국제기구와의 연결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와 양강도 간의 협력은 남북 관계가 개선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연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고 협력 의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제기구와의 연계 방식, 투명한 모니터링,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도 함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열리는 순간 생명을 지키는 협력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한 국가만 안전해서만 안 된다. 세계가 안전할 수가 없다.
어느 한 지역의 보건 위기를 외면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말할 수가 없다. 북한의 감염병도 역시 마찬가지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동시에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의 생명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의 이 상징성,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이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지는 생명 협력이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과 평화 문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컨텍스트가 한반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넘어서 지역 간, 특히 양강도와 제주라는 이제 양 끝단에 있는 지역 사이의 협력, 그것도 건강의 범위를 넘어서 생태 협력까지 포괄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진아 살만 박사님의 그 토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진아, we have a limited time, and so if you are okay, and maybe you can talk 5 to 7 minutes, and then we can have some roundtable discussion, please. Thank you. Thank you, distinguished guests, excellencies, delegates. It's wonderful to be here with you in Jeju Forum. It's my first time to Jeju. I hope it doesn't rain this heavily every day of the year. But indeed, thank you. It's a wonderful opportunity to be at the forum. In May this year, at the World Health Assembly, the 79th Health Assembly, the Director General of WHO congratulated countries for eliminating disease, from Chile that eliminated leprosy, to Kenya that eliminated sleeping sickness, to Australia that eliminated trachoma, and to Timor-Leste that was certified malaria-free. So I want to focus on the story of Timor-Leste for a minute. It's from our region, from the Asia-Pacific, and Timor-Leste is a great story when we think about peace and health together. So any Timor-Leste, people from Timor-Leste in the room? I see no hands. Well, if you meet during this Peace Forum anyone from Timor-Leste, congratulate them on this achievement. So Timor-Leste gained its independence in 2002. And it's a country that's led a co-current approach to peace building, working with partners, as well as its own health advancement. So, for example, in 2011, Timor-Leste was critical when it came to the peace-building architecture at the meeting held here in Korea, in Busan, for the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t was one of the G7 plus countries that also led the peace-building cooperation efforts and stabilization support to also be a driving force on the New Deal for engagement with fragile states. So Timor-Leste really leaned into peace-building, cooperation, multilateralism. And I want to congratulat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engagement in these fora also. Your own leadership in this space, the peace that you seek and the coexistence of nations is critical. Years later, as we now look to celebrate Timor-Leste's success on malaria, let me now look at that concurrent health piece. So in 2002, the country gained independence. By 2003, they determined their top health challenges, including malaria, and they decided to do three things. First, they brought health services closer to communities, that a health service should not be more than an hour's walk away from any community. This builds trust, and it builds a foundation for both health and peace. The second thing that Timor-Leste did was to work
proactiv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 it on health surveillance, on prevention, on treatment. They worked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y worked with the Global Fund. Both are institutions that are strongly supported by your country, by the Republic of Korea. This shows their solidarity in action. Third, the workforce. Dr. Kim touched on the issues of workforce, recognizing very early on Timor-Leste realized they had limited workforce. And so they used external partner support to strengthen their workforce, to achieve the disease control gains. And over time, they absorbed 80% of that externally supported workforce into their own national budgets. So you can see this rather systematic approach. So this disease elimination milestone it started on fragile footing, but with local commitment, practical interventions, and multilateral action, it became a national victory. And it shows this lens of peace building. It shows that countries like Timor-Leste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work on concrete public health solutions and results. It shows also that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in fact that they're mutually reinforcing. The Republic of Korea, please be very proud of these achievements. Eliminating disease is not just a moment of pride. It's a reminder that as one disease is gone, more can be achieved. And I always say, success begets more success. Trust builds, community cohesion is reinforced, and that we all know without health, there can be no peace or prosperity. This is at the heart of the Global Health and Peace Initiative t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n this forum. This initiative was launched in 2019, and it looks at the different components of how we can seek health and peace together, to deliver it in fragile contexts, to enable it in other contexts, be it from conflict analysis in health programming, be it in community dialogue, into service delivery, be it in trust building for health surveillance or vaccination, or partnerships that bring and reduce the tensions that exist into humanitarian access. Colleagues, these are the initiatives that enable us to see peace and prosperity, the reinvention of what we are focusing on in this forum. There's a clear roadmap with the initiative that's definitely acknowledging that we need to reinvent cooperation in the fragmentation that we see today. And I want to take the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Republic of Korea's direct contribution to this work. For example, in our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of WHO, Korea is supporting a UN volunteer who works every day on the Global Health and Peace Initiative. It's a region that sees a lot of conflict, and so therefore you can see this work being programmed through people, through the interaction. And it's something we hope to nurture from the 15 years since that Busan Forum, here today in the Peace Forum, to keep working with you in the future. I'd like to perhaps focus on another example, and that will bring me to close. The Ebola Bundibugyo outbreak that we're now seeing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and Uganda.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event is happening in a conflict-related area of the DRC. The outbreaks and the coexistence of violence and displacement make diseases thrive. And again, both speakers have already spoken to the fact that where there is no peace, diseases spread and thrive. What we need now to see is that primary healthcare remains available in those regions. We see the commitment of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that's dedicated nearly €500 million to that response effort. They're not dedicating it only to the Ebola response, but for the peace that needs to come with it.
And that, for health security, is a major achievement. We can break ultimately these circles of negativity and to turn them into positive ones, which is what the Global Health and Peace Initiative is about. Folk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highlighting what we can do together as part of peace and prosperity. Political will, right-sized programs, sustained financing, including international support, as we've seen in these events, and an enabled stronger global health emergency corps, a workforce that's able to deliver at speed and scale along with communities. We at WHO walk with you the journey with countries and partners because we know that peace at the end of the day is the best medici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셨던 동티모르와 이제 김 박사님 얘기하셨던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분쟁과 반평화적 상태가 건강에 미치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에볼라 지금 DR 콩고에 퍼져 있는 에볼라는 이 감염성 질환들이 어떻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취약해진 지역에서 훨씬 더 열악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아 선생님께서 이 패널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감염병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자분들과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팬데믹 이후의 평화는 신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교훈은 보았을 때 바이러스보다는 그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려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하였고 공급망도 다 흔들었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깊게 만들어서 그것은 보건뿐이 아닌 약간 사회의 안정 그리고 경제, 국가 간 신뢰, 국제 질서 전반까지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서의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해서 불평등이 생겼을 때 모두 사람들이 좀 더 그 불신이 커지고 사회적 긴장도 심하고 하지만 또 형평성과 포용성으로 우선으로 보건 정책과 글로벌 협력이 된다면 회복 탄력성은 그거의 배로 더욱더 빨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감염병 대비 대응이 이제는 비단 보건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제주 포럼에서도 이런 내용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의 정보 공유라든지 백신 접근 그리고 의료물자 확보 과정에서 국가 간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진단 기술이 있고 하셨지만은 국가 사이 그다음 기관 사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면 그것은 제때 공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감염병 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WHO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IHR 개정이라든지 팬데믹 협약은 그것을 조금 더 제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연대와 신뢰를 조금 제도화시키고 아무리 훌륭한 규범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국가 간의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책임 의식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사회부터 지원을 받았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WHO 합동 외부 평가를 통해서 감염병 대비 대응 역량은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받았고 그것을 이제 저희는 배우는 나라를 넘어서 감염병 대비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받던 시절의 경험, 지원을 제공했던 시절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그게 저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팬데믹 이후의 평화를 위한 우리 그 다른 국가들과의 이런 선진국, 개발도상국,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안에서의 그런 진정성이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의 역량을 한 것이 국제 협력의 확대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런 국제 협력의 확대가 또한 저희 국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므로 이런 국제협력과 함께 국내 역량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우선 조기 경보를 위한 약간 데이터 공유와 정보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AI, 기후 변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정보 공유가 적시에 되고 그런 거를 통해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는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간 역량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에서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듯이 한국과의 취약성은 모두의 취약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평상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체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WHO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에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safe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미래 팬데믹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원론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신뢰도 계속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하에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원론적인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뭔가 기본에 충실한 좀 진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염성 질환을 예로, 특히 이제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나들고 국가 간이 분열돼 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성 질환 말고 반대말은 또 비감염성 질환이잖아요. 비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쭉 치료의 연속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평화롭지 못한 분쟁과 열악한 이제 시스템 붕괴 안에서 그 치료의 연속성들이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사회 체계나 국가 시스템 자체는 이 질환들과 질병들과 달리 여전히 많이 분절돼 있고 분열돼 있고, 우리의 가진 정치 시스템은 그 분열을 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은 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자주의가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것이긴 한데 이 다자주의조차도 어떤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세대, 조금 더 미래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시기에 플랫폼들 구성을 하고 글로벌 보건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 위에서 형성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위계 요인과 기회 요인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환들을 매개하고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어떤 지역 보건안보 혹은 글로벌 보건안보로 나가기 위한 통합되는 과정들이, 저는 이 AI와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한 전 세계 전환 과정에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디자인하고 이 AI라는 공공지능이 이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데 쓰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불평등과 분절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전 세계 전환들이 가속화된다고 하면 저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세계에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어떤 이런 큰 하나의 질문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통합된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주역이 될 것임을 깊이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특별 세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귀중한 통찰과 경험을 공유해 주신 저장님과 연사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